2025년과 2026년으로 이어지는 이번 겨울, 전 세계의 병원과 응급실은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며칠 앓고 나면 낫겠지 했던 독감이 이번 시즌에는 무언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년보다 유행이 두 달이나 일찍 시작되었고, 감염자 수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독특합니다. 지난해 연말 A형 독감이 외래 환자 1,000명당 70.9명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뒤, 이번에는 늦겨울이나 봄철에 유행해야 할 B형 독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을 텅 비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겨울 독감이 왜 이토록 지독한지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백신마저 교란시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관찰되고 있는 이례적인 B형 독감 폭증 현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의 변이 과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에게 대유행을 일으키는 주된 유형은 A형과 B형인데, 그 중에서도 올겨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주범은 바로 A형인 H3N2R형입니다. H3N2는 1968년 약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홍콩 독감 팬데믹의 후손으로, 다른 R형에 비해 변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령층에서 높은 중증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생존을 위해 유전자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점인데, 특히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로 침투할 때 열쇠 역할을 하는 표면의 돌기인 헤마글루티닌 단백질의 형태를 끊임없이 바꾸는 항원 소변이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북반구 독감 백신의 구성은 2025년 2월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결정되고 생산에 들어간 지 몇 달 뒤인 2025년 6월에서 8월 사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감시망에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변이인 서브클레이드 K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변이는 헤마글루티닌 단백질의 핵심 부위에서 여러 아미노산 치환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세한 돌연변이들은 바이러스의 적응도를 높이고 숙주의 면역 반응과 백신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면역 회피력을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파급력은 곧바로 나타나 8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규모 독감 유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가을이 되자 영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차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 미국 내에서 분리된 H3N2 바이러스의 90% 이상이 바로 이 서브클레이드 K 변이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전문가들이 이번 독감을 예의주시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A형 H3N2 변이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11월 중순에 이미 유행 최고점을 찍은 후 한동안 확산세가 꺾이는 듯 보였으나, 2026년 새해가 밝고 겨울방학이 한창인 1월에 독감 의심 환자가 다시 1000명당 40.9명으로 치솟으며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등을 주도한 것은 A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검출률 0.5%에 불과했던 B형 독감이 불과 몇 주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17.6%를 기록하며 A형 독감의 15.9%를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B형 독감은 늦겨울에서 이른 봄철에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전 세계적인 조기 유행은 공통적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B형이 A형을 역전하며 급증하는 상황을 두고 현재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추세로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역전 현상은 우리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쇄 감염과 재감염의 늪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전에 A형 독감을 알았으니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A형에 걸려 면역이 생겼다 해도 B형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월에 A형 독감을 앓고 겨우 회복했던 아이가 불과 한 달 만인 1월에 다시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아 부모님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B형 독감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7에서 12세 연령대에서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무려 127.2명에서 최대 150.8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했고, 13에서 18세 청소년도 97.2명을 기록하며
유행 기준치를 아득히 넘겼습니다. B형 독감이 무서운 이유는 그 특유의 증상 때문입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고열, 기침, 콧물 외에도 구토와 설사, 심한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흔하게 동반되어 아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영유아를 중심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장염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환자마저 역대 최고치인 700명대를 기록하며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절반가량이 0에서 6세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어 독감과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좁은 교실과 학원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학령기 아이들의 밀집 환경이 감염병의 배양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므로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열이 내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감염력이 있어 등교나 등원을 피하고 철저한 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쓰는 A형 H3N2 변이와 평년보다 너무나 일찍 한국의 소아와 청소년을 덮친 B형 독감이라는 강력한 이중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백신이 유행하는 변이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와 입원율을 극적으로 낮춰주므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이나 소아청소년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